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팡! 고급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다. 운전석에서 나온 남자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지만 그의 시선은 한 가지에 고정된다. 소년이 손에 쥔 사진 한 장. 이 사진 우리 엄마 어릴 적 사진인데요.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이 멎는다. 그가 30년 동안 품고 있던 단 하나의 사진.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딸. 뭐라고? 30년 전 그는 딸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아들이 눈앞에 서 있다. 그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이 모든 운명이 이어져 있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빗소리가 도시를 적시던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빗방울은 점점 더 굵어지며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준석 회장은 여느 때처럼 검은색 벤츠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일과 메시지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멍하니 흐릿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과 눈가에는 수십 년간의 피로와 고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인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그였지만 오늘따라 창밖의 흐린 날씨처럼 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앞쪽에 공사가 있어서 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그를 모셔온 김 기사의 정중한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준석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든 말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는 지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힘든 협상이 끝난 후의 무력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차 엔진 소리 사이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빗속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조심해. 김 기사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준석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30년 전 그 끔찍한 사고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김 기사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며 물었지만 준석은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의 값비싼 이탈리아 수트를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아이가 다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아이는 머리카락이 이마에 흩어져 내려앉고 교복 바지와 신발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사슴 같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동그란 눈에 긴 속눈썹, 그리고 오묘하게 친숙한 느낌을 주는 얼굴 생김새가 준석의 마음을 이상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준석이 허리를 숙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안심한 듯 작은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급하게 뛰어서 정말 죄송해요. 차도 망가뜨릴 뻔했네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지만 살짝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준석은 아이의 교복과 가방이 흠뻑 젖은 것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아이의 까만 머리카락에서 뺨으로 흘러내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은 어디 있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걸리겠구나. 준석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아이에게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내는 자신이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요. 엄마 약을 사러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어요. 엄마가 두통이 심하다고 하셔서 약국에 빨리 다녀오려고 했는데 아이는 발끝으로 땅을 그리적거리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의 까만 눈동자에는 걱정과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에 준석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걱정되었구나.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로 돌아가 뒷좌석에서 큰 검은색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준석은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엄마 약이 더 급하겠구나. 어머니께 빨리 약을 갖다 드려야지. 우산을 건네며 준석은 아이에게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준석이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 준석의 심장이 묘하게 반응했습니다. 왠지 모를 그리움과 아련함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착하시네요. 아이는 기쁜 표정으로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우산을 펼치려다 준석의 지갑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우산을 건네는 과정에서 준석의 코드 주머니에서 지갑이 살짝 삐져나와 열리면서 아내 사진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 아이의 까만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우산을 받은 손을 멈춘 채 지갑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 사진, 우리 엄마 어릴 적 사진인데요? 아이의 말에 준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의 빗소리와 차소리가 한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귀에 아이의 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지갑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이 넘도록 간직해온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아이,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엄마도 이 사진 갖고 있어요. 어릴 때 엄마랑 찍은 거라고. 엄마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이 어떻게 할아버지 지갑에. 아이의 말에 준석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속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30년 전 자신의 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5살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딸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유일한 딸. 준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숨을 고르고 마침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처럼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 혼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우예요. 10살이에요.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준석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이라는 성은 자신의 성과 같았습니다. 엄마 이름은 어떻게 되니? 준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 질문의 대답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영이요. 원래는 한서영이었는데 이서영으로 바꾸셨대요. 근데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세요? 이서영, 그 이름이 준석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영, 그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 결혼 전 아내의 성을 따라 한이었던 성을 지금은 아이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준석은 눈앞의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코, 작은 입술.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서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손자였습니다. 서영의 아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의 아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비 맞아서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민우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준석의 귓게는 30년 전의 기억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전화, 아내의 사망 소식, 딸도 함께 사고를 당했다는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수한 밤을 채워온 고통과 슬픔, 후회와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영이 살아있었구나. 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던 그가 길거리에서 낯선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빗방울과 섞여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강준석은 넓은 저택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어둑한 서재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표지의 사진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주름진 뺨을 타고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서영아. 그의 목소리는 쉰 바람 소리처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기자 그 안에는 어린 서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나비 모양 핀을 꽂은 5살 소녀의 웃음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대로 오늘 만난 민우에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같은 웃는 방식. 틀림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외손자였습니다. 준석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벽난로 앞 안락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마음은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사업 확장에 몰두하던 시절, 아내와 딸에게 소홀했던 그 날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던 나날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미팅을 하고 서영이가 졸업식이 있다고 해도 참석하지 못했던 순간들, 딸의 생일에 선물만 보내고 정작 자신은 해외 출장을 떠났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미국 출장을 간 사이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과 절망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비서에 떨리는 목소리, 전화를 놓친 자신의 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던 기억. 아내는 즉사했고 딸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갔다는 경찰의 보고. 그때 준석의 어머니 오영자가 한국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장례식부터 언론 대응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완벽하게 수습했던 것입니다. 준석은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어머니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사업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감정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에는 어린 서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배경화면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민우가 지나가다 떨어뜨린 영수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약국 영수증에는 주소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바라보며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 주소로 가봐야 할까? 서영이 정말 살아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용서를 구해야 할까? 30년 동안 찾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 서영의 웃는 모습이 떠올랐고 이어서 오늘 만난 민우의 해맑은 미소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값비싼 정장이 아닌 좀 더 편안한 차림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지친 눈빛. 그는 과연 서영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준석은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비서는 이미 그날의 일정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게. 비서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정말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계약 서명이 있고 오후에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잡혀 있습니다. 특히 3시에는 정부 관계자와의. 그래, 전부 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네. 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비서였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운전할 테니. 준석은 차고에서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검은색 세단을 꺼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차에 오르며 그는 주머니 속 사진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프레임의 촉감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물체가 그에게 묘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만약 서영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만약 그녀가 자신을 증오한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차를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강남의 풍경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들, 좁은 주차장,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아파트들. 그는 이런 곳에서 자신의 딸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보냈다니. 내가 있었다면, 내가 알았다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준석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5층까지 오르는 계단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평생의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오브익 5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문 너머에 그의 딸이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하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몇 초가 지났을까?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나타났고 준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은 분명 서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기억 속 어린 딸의 모습이 어른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어머니 한지혜를 많이 닮았지만 눈매는 분명 자신을 닮았습니다. 서영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는 탐정의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감돌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도 흘러갔지만 준석의 눈에는 여전히 그의 어린 딸로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준석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린 서영의 목소리와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서영아.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온 감정이 그 한마디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아버지다. 서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놀람과 충격, 그리고 이내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신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서영아. 내가 네 아버지야. 30년 전 네가 5살 때 그 사고가 있었을 때. 준석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서영의 표정이 점점 더 경직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열리는 듯 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슬픔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서영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그건 오해야. 나는. 준석이 간절하게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서영은 이미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세요. 더 이상 저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서영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석이 재빨리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강압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한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제발 5분만 내 말을 들어줘. 내 어머니 사진이 있어. 한지혜. 내 엄마 이름이 맞지? 그리고 네가 5살 때 찍은 사진도. 우리 가족 사진이.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려 했습니다. 서영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서영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보자 그의 눈이 커지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다. 우산 주신 분이다. 민우의 순수한 기쁨이 담긴 목소리에 복도의 긴장감이 잠시 풀어졌습니다. 서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이분을 알아? 서영의 목소리에는 경계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제 약 사러 갔다가 만났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우산도 주셨어요. 정말 친절하셨어요. 민우는 준석을 향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준석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영아,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준석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난 네가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 그렇게 30년을 믿으며 살아왔어. 서영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자신의 뒤로 살짝 밀며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단단했던 거부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을 준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영의 작은 거실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에 깊은 파도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라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할아버지의 등장이 신기한 듯 그의 까만 눈동자는 반짝거렸고 시선은 준석과 엄마 사이를 오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작은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었지만 공기 중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던 사진들은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 안의 추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서영은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사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네가 3살 때 찍은 거야. 동물원에 갔을 때 기억나니? 그때 사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울었었지. 준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어린 서영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엄마와 함께. 한지혜, 내 엄마.
결혼 기념일에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야. 바다에 갔었지. 너는 조개 껍데기를 모으느라 바빴고.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노력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조개를 모았던 일,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탔던 감각, 엄마의 웃음소리. 저도 이 사진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자에서 꺼낸 사진은 준석이 보여준 것과 같은 사진이었지만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진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명숙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엄마와 함께.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명숙이라고 그 사람이 널 키웠니? 그의 목소리에 낯선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영은 그런 아버지의 반응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명숙 어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명숙 어머니가 저를 데려갔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버지도 같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명숙 어머니와 살았어요. 그분은 저에게 잘해주셨지만, 준석의 눈에 의문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최명숙이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숙, 혹시 그 사람이? 준석이 뭔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찰나 민우가 사진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 사진에 있는 아저씨가 할아버지예요? 민우의 순진한 질문에 두 어른의 시선이 함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진은 한지혜와 준석, 그리고 어린 서영이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영아,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살아있었어. 그리고 네가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단다. 준석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그렇다면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기억, 희미한 빛과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할머니가 누군가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 할머니가 오셨었어요. 병원에.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내 어머니 오영자, 그녀가 너를 봤다고.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오셔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하얀 병원복을 입은 사람과. 그리고 제가 최명숙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됐죠.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어머니가 가끔 표현했던 불안한 시선들, 과거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리던 대답들, 그리고 서영이 성인이 되고 분가할 때 보였던 안도의 표정까지.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30년 동안의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저를 찾지 않으셨던 건가요?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녀의 말에 담긴 30년의 상처와 오해가 준석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니야, 서영아.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 나는 네가 죽었다고 믿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그래서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어. 준석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야. 그건 내 잘못이고 평생 후회하는 일이지. 하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널 찾지 않을 수 있었겠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조심스레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의 질문에 무거운 분위기가 잠시 풀어졌습니다. 준석은 민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네 엄마의 아버지, 네 할아버지란다.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우와, 저 할아버지 생겼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진우는 할아버지가 2명이나 있다고 자랑했는데 나도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어. 민우의 순수한 기쁨과 천진난만한 반응에 서영과 준석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어색하고 쓸쓸했지만 그래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르셨던 건가요?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와 오해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사업에 빠져 너와 네 엄마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야. 그건 내 평생의 후회야.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더라면 그 사고도 없었을지 모르고 적어도 너를 잃은 줄 알고 살아온 30년의 고통도 없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 매일 밤 너를 그리워하며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네가 없는 현실이 날 괴롭혔어.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냥 있었겠니? 서영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형성했고 그녀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할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버지와 딸을 30년 동안 갈라놓을 수 있는지. 준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봐야겠어. 진실을 알아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의 거짓말과 기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오영자의 고급 한옥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한옥의 기와지붕은 그 붉은 빛을 받아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준석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준석과 서영 그리고 민우는 침묵 속의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발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서영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준석의 단정한 셔츠 소매가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웅장한 한옥 대문 앞에서 준석은 잠시 멈춰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다시 만난 딸의 눈빛에서 그는 어린 서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연한 눈빛, 단호한 표정. 어쩌면 그녀는 어머니보다 자신을 더 많이 닮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됐니? 준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영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어머니와의 대면이 그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웠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민우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대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과 오래된 감나무, 그리고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뜰을 지나 대청마루로 이어지는 길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앞장서서 걸었고 서영과 민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청마루를 올라 방으로 들어서자 오영자는 자개가 화려하게 박힌 좌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엄이 느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오영자의 머리는 은빛으로 모두 새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손자와 함께 들어오는 준석을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서영과 민우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아, 누구? 오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충격,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에요. 제 딸 서영. 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영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좌탁 위에 놓인 찻잔이 그 떨림에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무언가 큰 비밀이 드러났다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공손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30년간의 거짓말과 기만을 마주한 분노한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팽팽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고 민우는 엄마의 뒤로
조금 더 바짝 붙었습니다. 오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팔걸이를 꽉 움켜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의문과 의심, 그리고 고통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영이를 숨기셨던 겁니까? 왜요? 왜 그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가, 그것도 자신의 피와 살인 자신의 딸을 30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굳은 표정으로 오영자를 주시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강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단단하게 살아온 여인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강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업에만 미쳐 있을 때 그 아이는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지난 날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시작했지만 오영자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도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었잖아. 내가 반대했던 결혼이었어.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은 여자였어. 오영자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편견과 고집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오래전 가치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 네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녀의 말에 준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그는 분노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오영자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네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넌 더 큰 사업을 해야 했고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했어. 그의 어머니처럼 너를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영자의 말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문의 번영과 아들의 성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손녀를 희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다고 믿었으니까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어요? 저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고 아버지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그녀의 질문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드리웠습니다. 민우는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고 준석은 딸의 말에 더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오영자는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회한과 고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단단한 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보낸 곳은 좋은 집이었어. 최명숙은 내 오랜 하녀였지.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너를 잘 돌봐줄 거라 생각했어. 오영자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서영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행동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해 보셨나요? 서영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녀는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강인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고집과 자만이 만들어낸 결과를 마주하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였지만 이제 어머니의 이기적인 결정이 자신과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딸을 잃은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서영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강인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권위와 위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네가 크게 성공하길 바랐어. 그 아이가 너의 발목을 잡을까 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발목을 잡다니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그게 할머니가 생각하는 가족인가요? 서영의 질문은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80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단단한 껍질이 이제야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엄마의 손을 놓고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오직 민우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하는데 실수해도 괜찮대요. 사과하고 고치면 된대요. 민우의 순진한 말에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영자는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 진정한 후회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내 이름이 뭐니? 강민우예요, 할머니. 민우는 해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미소에 오영자의 굳은 표정이 조금 더 누그러졌습니다. 민우구나. 넌 정말 네 엄마를 닮았구나. 오영자는 민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영과 준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겠니? 이 어리석은 할머니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상처와 오해는 쉽게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았고 다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준석은 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자랑스러움과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해. 준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딸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80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고
오늘의 충격으로 그녀는 갑자기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결정에 분노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 시작할 겁니다. 진실 위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옳은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족은 진실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강준석의 별장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지는 오후, 서영과 민우 그리고 오영자가 함께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별장은 이제 다시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있는 준석에게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나무 바닥을 울리며 가까워졌고 민우의 까만 눈동자는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만든 비행기예요. 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민우가 건넨 종이접기 비행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파란색 종이로 정교하게 접은 비행기는 날개 부분에 민우가 그린 작은 별 무늬가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구나. 우리 민우가 만들었어. 그는 비행기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손자의 창의력이 담긴 작품이 그에게는 어떤 고급 예술품보다 값진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할아버지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만들고 싶어서 먼저 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살짝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비행기의 날개를 가리키며 어떻게 접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의 작은 천이 그의 가슴에 전해지며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할아버지가 많이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종이접기를 같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세월, 알지 못했던 손자의 존재, 그리고 놓친 모든 순간에 대한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 할아버지랑 많이 놀면 되잖아요. 민우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에 준석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는 민우의 까만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서영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새의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 피곤하실 거야. 서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웠지만 한 달 전의 차가운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서영아. 민우랑 있으면 오히려 힘이 나. 준석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행복이 묻어났고 눈가에는 따뜻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30년간의 냉정한 기업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빛 바랜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 민우와 함께하는 순간에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계약이 이번 달에 끝나요. 서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카디건 끝자락을 살짝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이 말을 하기 위해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준석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겠구나. 준석은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서영이 부담을 느끼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살짝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할아버지 집에 살고 싶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이 갖는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영은 매일 밤 이 결정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30년의 상처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정말로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럼 너도?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영의 마음을 오해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햇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네, 한번 기회를 드려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거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30년의 상처를 뒤로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급히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자꾸 새로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을 덮였습니다. 고맙다, 서영아.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의 그리움,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질적인 느낌이었지만 곧 익숙한 따스함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커다란 손을 잡고 걸었던 그 감각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민우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뜻, 일어나 서영을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긴 세월의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서영아, 30년 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옆에 있을게. 항상.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업보다, 성공보다, 어떤 것보다 가족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있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테라스에는 따스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임이 들려왔습니다. 자연은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치유의 시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와 거짓말이 얼마나 가족을 갈라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용서가 어떻게 가족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던 딸과 딸을 찾지 못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할머니의 비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의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뛰어넘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묶여 미래를 놓쳤을까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면 공유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어 주세요.